어제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를 추가 발표하면서 5곳의 입지가 확정이 됐죠.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지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추가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2달 가까이 좀 앞당겨졌잖아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움직임 때문에 그랬다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면은 이제 1차 발표 때가 언제였냐면 네. 작년 9월 한참 집값이 뜨겁게 올라갈 때였죠. 그래서 네. 1차 발표 때 3만 5천 가구를 짓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처음으로 공급 측면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사인을 먼저 줬죠. 그랬죠. 그리고 작년 12월에 남양주 포함해서 대거 2차에 15만 5천 가구를 공급해서 결국 이제 1차, 2차로 거의 19만 호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고, 네. 바로 어제 나머지 11만 호, 그래서 나머지 퍼즐을 맞춰서 이제 거의 30만 호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은 나머지에 대해서 어디가 나올 것이냐도 물론 관심사였지만 네. 왜 하필 지금이었냐,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밝힌 바로는 2023년 이후로부터 공급이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유지하는 측면에 있어서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것들이 필요했다라고 언론을 얘기를 하지만 네. 지금 1, 4분기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지금 급매물들이 조금 소진되면서 조금 반등할 기미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성급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네. 정부 입장에서는 수요자들한테 계속 시그널을 강하게 주고 싶었던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다분히 그런 계산이 깔려 있을 거다라고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대세입니다. 그렇죠. 네. 그 최근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네.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이거 맞는 건가요? 사실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성급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네. 다만 저희도 이제 몇몇 시장에서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좀 태핑을 해보면 네. 실제로 급매물 나왔던 것들이 조금 거래가 됐던 것들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팔고자 했던 분들의 매물을 좀 걷어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거나 네. 조금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일부 사실 강남권에서는 뭐 디노미네이션이라든지 뭐 이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자꾸 소문이 떠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불안 심리가 다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집값이 올랐을 때 내가 거기에 편승하지 못했던 이런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분위기가 조장되는 부분도 약간 엿보이기도 합니다. 네. 역시 부동산의 심리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예. 정부가 강한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 같고요. 예. 다시 3기 신도시 얘기로 돌아가 보죠. 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두 곳이 추가 신도시 입지로 발표 확정이 됐잖아요. 예. 당초에 광명이나 시흥 아니냐 이런 설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이 두 곳이 선정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이미 이제 광명, 시흥은 신도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네. 사실 이제 이곳들을 발표하게 되는 게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컸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두 곳은 이미 기존의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됐던 곳이기도 하고 물량도 꽤 많았고 그렇죠. 많이 개발됐던 지어졌죠. 곳들이 네. 가격이 또 상당 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얘기는 사실은 원가가 되는 땅값도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다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미 지금 분양됐던 아파트 수준보다 엄청 싸게 분양하기는 사실은 어렵다는 부담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신도시다라고 하면 싸게 집을 공급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청약통장을 가지고 정부가 무주택자들한테 기다리라고 시그널을 주기에는 이미 너무 원가가 비싼 곳들이라는 부담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서울을 대체하고 기다릴 수 있을 만한 분들한테 뭐 거기에 못지않게 서울에 가깝게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깜짝 카드로 고양 창릉 이런 것들을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발표를 보면 특히 교통망 확충에 공을 상당히 들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돌아보면 신도시 발표 때마다 교통대책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제대로 실현이 안 됐거든요. 네. 이번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계획보다도 교통정책이 하나의 뭐 예를 들면 집을 건설하면서 이렇게 구색을 맞추는 것 정도가 아니고 네. 굉장히 디테일한 계획들이 발표가 됐다고
인식이 되고 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배드타운의 역할이 아니고 서울하고 얼마나 빨리 연결이 될 수 있고 네. 실제로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지 그래서 굳이 비싼 주거비를 들이고 서울에 무리하게 들어오지 않아도 충분히 20-30분 내로 서울로 진입이 가능해서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하겠다라는 니즈가 잘 담겨져 있는 네. 그런 도시로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충분히 저는 보여줬다고 보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조금 정부가 체계적으로 교통대책들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어쨌든 3기 신도시 퍼즐이 다 맞춰졌단 말이에요. 예.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 정부 의도대로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서울의 수요를 좀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네. 서울의 집값 많이 올랐고 대출도 굉장히 억제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전세값도 아직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지만 그렇게 녹록한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서울의 임차목으로 또는 매매로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네. 사실은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훨씬 더 유리한 자격의 무주택 자격 통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조금 기다리겠다라고 선의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일정 정도는 저는 효과가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청약 통장 들고 있는 무주택자분들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성급하게 판단하시지 말고 이번에는 좀 입지가 좋은 곳도 있고 서울 도심 내에도 공영 환승 부지라든지 이런 좋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 다만 이제 강남권이나 이런 데까지는 확대해서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네. 충분히 정부의 이번에 시그널을 가지고 집값 안정되는 부분들을 기다리고 좋은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해주십시오.